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장TV 간헐적 지식인 정시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숙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시기에는 째깍째깍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전국에서도 가장 핫한 선거구죠. 대구 수성갑을 선거구 오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갑 지역은 수성을 지역에서 넘어온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때문에 더더욱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또 맞상대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호영 의원은 수성을 선거구에서 수성갑 선거구로 왜 넘어왔을까요? 주의원은 본인은 지금 당의 명령에 따라 당의 자객공천이죠. 김부겸 의원을 저격하라는 자객공천의 명령을 받고 을에서 갑으로 넘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꼭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고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다선 의원들을, 다선 중진들을 거의 대거 잘랐습니다. 뭐 지금 경남 지역뿐만 아니고 영남 지역들이 영남 지역과 서울 강남 지역은 다선 중진들을 전부 다 물갈이 했습니다. 근데 물갈이 했는 중에 주호영 의원은 바로 협선국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수도권 험지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그냥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주호영 의원은 그나마 묘수를 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연이 묘수를 낸 것 같아요. 본인이. 공식적으로는 당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지만은 협선국으로는 사실 물론 김부겸 의원이 있지만은 주연 입장에서는 대구 지역 판세가 지금 미래통합당 쪽으로 확 굳어지는 판세이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이라는 강직이 있지만은 자기가 꺾을 수 있다고 보고 넘어온 거죠. 물론 또 주호영과 김부겸 의원의 또 관계가 형아우하는 사이고 또 서로 좀 뭐 존경한다가 하고 하면서 덕담을 나누는 관계입니다만은 정치가 비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주 의원이 수성갑 지역을 선택했다고 보는 게 더 옳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부겸 의원은 주 의원을 상대로 얼마나 선방해낼까요? 김부겸 의원이 20대 총선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상대로 거의 62%인가요? 60% 이상이 넘는 고득표율로 김문수 전 의원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스코어가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대구 지역 여론 지형이 굉장히 지금 지난 20대 총선과 달리 바뀌었습니다. 일단 언론도 비협조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김부겸 의원한테 상당히 언론들이 협조적이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 후보가 이 지역에도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 쪽의 다선 중진 의원이 수도권에 그런 지역을 벌어두고 자발적으로 내려온 험지에 김부겸 의원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우호적인 여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김부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거치면서 정부 주요 부처 장관을 지내면서도 사실은 지역을 위해서 크게 한 일이 없다. 뭐 대구공항 문제라든가 가덕도시 공항 문제 터졌을 때도 부산이나 정부 수뇌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된 지역을 위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또 더불어서 지금 작년 조국 사태죠. 조국 사태 때도 오히려 조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지역 정서가 동떨어진 얘기였죠.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의원에 대한 지지가 상당수 지금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부겸 의원이 지난번 같은 당 지지를 넘어서는 개인기를 특별히 발휘한 그런 고득표율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도 김부겸 의원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어딜까요? 친야 무소속 후보의 등장입니다. 뭐 수도권에서는 이 후보를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진훈 후보라고 있습니다. 전 수성구청장, 수성구청장을 2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주호영 의원의 그 공천을 받아서 구청장을 지냈습니다만은 지금 그 수성갑 선거구 공천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턱 밑에 가시죠. 턱 밑에 가시인데 어떤 지지 기반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사실 김부겸 의원이 이런 버거운 그 여당 중진이 있는데
또 친야 무소속 후보까지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주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죠. 그래서 지금 주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호 후보가 후보 등록까지 했습니다. 지금 했었는데 지금 투표 용지가 이체되는 날이 4월 8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준호 후보가 중도 포기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호 후보 중도 포기를 하려면은 포기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명분을 주호영 의원 측에서 어떤 식으로 제공하느냐겠죠. 물론 탈불법적인 후보 매수라든가 사퇴 유도는 곤란하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 뭐 어떤 도움을 주겠다든가 이런 어떤 내밀한 언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역 정가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부겸 의원 입장에서는 이진우 후보를 끝까지 완주시켜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야 삼각구도가 형성돼야 친야 후보가 있는 삼각구도가 돼야 주 의원이 그나마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후보가 이진우 후보한테 제공할 당근은 뭘까 하는 부분은 그리고 메신저가 누가 될까 하는 부분도 지역 정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섣불리 자칫 잘못하면 불탈법적인 그 후보 매수 유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양측 후보 간의 어떤 그런 물밑 어떤 전선이 어떻게 형성될 건가 궁금한 점입니다.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수성갑 선거구 판세를 보면은 후보 등록과 동시에 한 여론조사, 매일경제 여론조사입니다. 주 후보가 52.5%, 김부겸 후보가 29.2%였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32.3%포인트 격차입니다. 이것도 이 격차가 유지된다면은 선거는 해보나 마나죠, 그죠?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매일경제가 무소속 이진우 후보라는 그 요소를 강조한 것 같아요. 이진우 후보를 빼고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진우 후보가 20%대의 득표율은 가진 후보라고 보거든요. 당선까지는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본다면은 현재 구도는 적어도 4대 4대 2 정도의 구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팽팽하지 않느냐, 이게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단 1%라도 주호영 의원이 앞서지 않을까. 지금 초반 파세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거구도 어떻게 요동칠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대구 수성갑 선거구도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헛발질을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수성갑 선거구 판세는 이 정도로 분석하고요. 수성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성을 선거구는 옆선거구이기도 합니다만은 주호영 의원이 넘어온 선거구이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의 그림자가 짙게 들어져 있는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의원이 같은 당 후보인 이인선 후보를 과연 도와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주호영 의원이 이인선 후보와 맺고 있는 관계, 홍준표 전 무소속 후보인 홍준표 전 대표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게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이인선 후보는 대학 동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맞붙어서 감정의 앙금이 아직까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는 이인선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고 주호영 의원이 친이계인 주호영 의원이 친박 공천에 탈락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인선 후보를 꺾고 다시 복당했던 전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거 전에 맞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인선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자마자 가장 먼저 주호영 의원을 찾아갔다고 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여튼 주호영 의원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주호영 의원이 도와줄 건가 말 건가 부분에서는 아직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아직도 양측 후보 진영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탄핵 실적이다, 부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인선 후보 측에서 버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를 수성을로 끌고 온 게 주호영 의원이 아닌가 의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각 후보 진영에서 서로를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아직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감정의 앙금들이 완전히 깨끗이 씻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과연
얼마나 이인선 후보를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게 사실 수성을 선거를 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와 주호영 의원의 관계는 다 아시는 대로 그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해요. 물론 주호영 의원이 한 6살 연하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친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주호영 의원이 공천 받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호영 의원이 공천 받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3월 6일 TK 공천 학살이 미래통합당 공천 학살이 일어나는 당시에 동아사를 방문했는데 그 동아사 방문을 수사한 것도 주호영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쪽도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지금 사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는 수성을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홍준표 전 대표의 외줄타기라는 그 소재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도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캠프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캠프 분위기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회의원을 4선이 하신 분이고 경남도지사 선거도 2번이나 하셨고 대통령 선거까지 치르시는 분이죠. 그 선거는 다 해본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성을 선거구에 왔었다는 것은 여기서 긴장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선거에 기재지 않느냐. 그 선거는 다 해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거에 기재는 없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뭐 거창에 김태호 후보도 있는데 거창에 김태호 후보는 지금 저거 미래통합당 후보에 좀 열세인 것 같지만은 여기는 수성을 선거구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우시하지 않느냐. 생각보다는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착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뭐 고향인 창녕 그리고 경남 양산을 뭐 이런 쪽으로 황교안 대표한테 쫓겨다니는 말이고 핍박받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 차에 가다 돌다가 대구에 오니까 그래도 수성을 주민들이 자기를 반겨주는 것 같다. 자기가 처음부터 대구에 왔으면은 아마 대구 유권자들이 반발했을 건데 그렇게까지 나한테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성을 선거구에서는 물론 민주통합당의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이상식 후보의 어떤 싸움이라기보다는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홍준표 전 대표, 무소속 홍준표 후보와 간의 어떤 양자 대결 구도로 굳어질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서 누가 더 유리할 건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대선의 이인선 후보 쪽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아무 연고도 없는 수성을에 와서 대선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 수성을 주민들이 뭘 못하냐. 그리고 뭐 막말하는 이런 홍준표 대표를 뽑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대선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성가벌 선거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수성가벌 선거구는 계속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수성가벌 선거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